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엔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전저점을 이탈하는 종가를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큰일 났다. 이제는 좀 엔캠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욕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투심이 굉장히 좀 약화된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MSCI 2월 정기 리뷰가 당장 내일 2월 12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 자, 이 2월 정기 리뷰에서 엔캠은 자, 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편출 기준을 엔캠이 만약에 충족을 했는지를 좀 계산해 봤는데 편출될 것 같아요. 예, 편출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 그런데 사실상 이게 우리가 왜 악재라고 판단을 하냐면은 사실상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5월 정규 리뷰에서 진입을 했었습니다. 24년도. 그렇기 때문에 이때 들어온 자금들로서 자, 매수한 물량들이 시장에 자, 매도로서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안 그래도 주가가 바닥에 깔려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자, 저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5월에 우리가 리뷰에 편입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단기적인 상승은 만들어냈으나 추세를 상승하면서 상승치를 갱신하는 그런 상승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자, 이런 것들은요, 결국에는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패시브 자금이 들어간다. 자, 그 모건 스탠리의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자, 룰이 있습니다.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이 MSCI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의 일정 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룰이 있기 때문에 자, 매도에 대한 걱정이 없는 확정적인 수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게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지금 이거를 수익을 보고 수익을 실현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30만 원대 샀던 물량을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매물대가 더 가벼워지는 상황 또는 자, 2월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들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 것들이 악재가 해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5월에 작년에 우리가 기대를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일부 나왔으나 자, 올라가다가 추가적인 상승 없이 하락한 것 또한 뭡니까?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갔지만 결과적으로 이 기대감에 부응하는 어떤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확실한 수급들의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예요. 기대감이 소멸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반대로 악재,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쉬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었던 자, 정고점 물량 또는 앞에 있었던 매물대들을 소화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많은 종목들이 MSCI에 편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주가가 단기적인 반등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그 상승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자, 편출이 됐을 때 뭡니까? 유동성을 시장에 부여를 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흐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엔캠이 어떠한 기업적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면은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었던 고점에 대해서 도전할 기회는 한참 뒤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근데 엔캠은 실상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됐을 때 절대로 그런 기업적 밸류를 주가로 반영받았던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내가 수익으로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준비를 차근차근 지금 이 저점부터 해나간다라면은 수익으로 전환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4분의 1이 된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맞냐라고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요, 여러분들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고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엔캠을 세력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비단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엔캠은 세력주였고 지금 또 마찬가지로 세력주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앞에서 올라갔을 때 상승의 재료가 뭐였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기대감이었어. 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얘네가 24년도 1분기 최대 상승주입니다. 그죠? 그 어떤 때보다 24년도 1월에 빠르게 올라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자, 리스크가 발생을 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었는데 다른 종목도 다 작살나는데 얘네들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올라가기로 했다라면은 원래 언제 올라갔었어야 됩니까?
23년도 다른 종목들,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었어야죠. 그런데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은 그냥 구실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표명상, 면목상의 이유에 불과하다. 진짜 이유는 뭐였냐면은 자, 엔캠이 앞에서부터 미리 자, 2년에서 3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자, 추가 상장 물량 그게 전환되는 시점이 임박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매도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고 주가가 올라갔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매도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가 남아 있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얘네들은요 절대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 물량에 대해서 전부 다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요거는 우리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향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제가 얘네들이 얼마만큼 물량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24년도 3월 달에 증거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증자 현황, 지금까지 전환된 물량에 대해서 전부 다 알 수 있는 게 표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본격적인 전환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자, 본격적인 전환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 11월, 재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이 물량에 대한 전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었고, 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자, 이 당시 3월 달에도 전환이 되지 않은, 전환 기간조차 되지 않은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 좀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3월 30일이 분기보고서 기준입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자, 앞에서 BW 물량 뭡니까? 신주인수거 부사채가 114만 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발행된 전환우선주가 212만 주 있었어요. 요것만 합치더라도 326만 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월 31일 이후에 전환이 가능했던 물량 또한 굉장히 많았었는데 자, 5월부터 7월은 돼야지만이 전환이 가능했었던 12 물량 전환사채 275만 주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5월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275만 주 중에 43만 주가 최대치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비싸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자, 7월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요거는 확정된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통해서 전 물량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엔캠이 이 당시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보게 되면은 자, 3월 31일 이전에 전환됐던 물량 236만 주를 가장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구가 어디입니까? 바로 엔캠의 역사적 신고가 39만 4,500원이에요. 4월 8일, 4월 초.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 326만 주를 자, 매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실제로 얘네가 매도를 했다라면 주가는 자,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하한가 있죠. 하한가를 수차례 때려 맞았을 거예요. 왜? 자, 이 당시에는요, 엔캡의 유통 물량이 지금이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물량들이 다 전환이 되면서 많이 늘어났지만 이 당시에는 1,000만 주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얘네들이 이걸로 1조 3천억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는 전체 유통 물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엄청난 거래량이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그런 식으로 한 번에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캠은 어떻게 됐다? 자, 실제로 주가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바닥 잡고 올라가는 반등 흐름까지도 나왔던 게 바로 4월 이후에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직접 날짜를 설정을 해가지고 24년도 4월 달에 4월에 고점이었으니까 당연히 고점에 비싸게 팔고 싶었겠죠. 그러면 4월 달에 얼마만큼의 물량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요. 자, 확인을 해봤을 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4월에 합계를 보게 되면은 개인은 샀고 외국인 샀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간이 좀 팔았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자, 사모펀드라던가 연기금이라던가 금투라던가 전부 다 뭐예요? 기간에 포함되는 수급들이에요. 근데 포함되지 않는 건 기타 법인. 그래서 지금 기간이 매도한 물량과 기타 법인이 매도한 물량만 보게 되면 4월대 전체 매도 물량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요거 합쳐봤자 얼마입니까? 약 43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43만 주 얘네가 전화하고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물량이 우리는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326만 주예요. 그런데 이 중에 43만 주, 설상 이 물량이 전부 다 세력들의 물량이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사실상 전체 물량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물량입니다. 뭐예요? 전체 물량을 매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물량만 매도했다는 것을 팩트로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은 얘네들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딱 하나밖에 답이 안 나오죠. 뭡니까? 자, 뒤에 남아있던 CB 이거 어떡할 건데? 자, 275만 주입니다. 단일 물량 중에는 가장 큰 물량이고요. 326만 주와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버금가는 물량이에요. 근데 이 물량을 내가 그렇게 매도로서 쏟아냈을 때 주가가 바닥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한 번에 물량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게 될 시입 물량까지 한꺼번에 같이 매도하기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을 했고,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7월 22일 날 마지막 12, 13회차 물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12도 이제 전부 다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 합치면은 자, 326만 주 플러스 275만 주에서 자, 얼마입니까? 600만 주에 601만 주다 그냥 러프하게 600만 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600만 주를 전환할 수 있었던 시점은 7월 22일 이후였는데 7월 22일 이후에 가장 고점에서 600만 주의 물량을 전부 다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고점 어디입니까? 자, 22만 3,500원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자고요. 예,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죄송합니다. 22만 3,500원 곱하기 600만 주. 자, 맞죠? 했을 때 얼마예요? 1조 3천억입니다. 1조 3,410억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가 고점에서 아까 지금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지금 간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얘네가 326만 주만 팔아도 1조 3천억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얘들 안 팔았잖아. 안 판 거 확인을 했잖아. 그러면 뭐예요? 얘네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를 통해서 여기서 600만을 다 정리를 하면서 1조 3천억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자, 어떻게 보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보짓을 한 거예요. 왜? 어차피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똑같다라면은 내가 나오게 되는 275만 주를 그냥 만 원에 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1조 3천억의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얘네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아직까지도 물량을 일부 이상 일정 부분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결국 얘는 엔캠의 세력들의 특징을 생각해 봤을 때 얘네들은 정말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짤 수 있는 애들이에요. 자, 제가 이거를 언제부터 말씀드렸냐면은 주가가 올라가기 전인 작년 1월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엔캠의 이제 전신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엔케미의 대표인 오정강 대표가 지금 이제 아틀라스 8000이라는 법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 광무랑 또 연관이 있고 중앙 첨단 소재와도 연관이 있고 막 그런 건데 이 아틀라스 8000의 설립 과정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원래 이제 릭스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자, 이 릭스 솔루션이 어떤 한 회사를 자, 흡수합병합니다. 그게 MR팜 제천이라는 회사였어요. MR팜 제천. 자, 흡수하면서 당연히 돈을 줬겠죠. 예, 돈을 줬는데 그 자금으로 설립한 게 뭡니까? 아틀라스 8000이고 이 MR팜 제천이라는 회사는 그 당시에 대표로 오정강 대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이게 지금 4, 5년 전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릭스 솔루션의 회사가 상호를 변경하는데 그게 뭐다? 광무다.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던 플랜이라는 거예요. CBL이 비싸게 팔기 위한. 자, 음모론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것만큼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애초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설립한 엔캠을 계속해서 많은 사모펀드들이 투자 수천억을 통해서 CB 플러스 그 다음에 BW 플러스 제3자 배조 유상증자 물량 전화우선주 이런 것들을 미리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자, 올라가고 내려온 지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지만 이 8개월이라는 시간이 전체적인 작전 기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매도하는 것이 이 세력들이 바라는 거겠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기서 물량을 다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자,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 남아있는 물량을 자, 고점에서 팔 수도 있죠. 하지만 얘네들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박스권을 만들어서 시기적절하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뭐예요? 계속해서 앞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있었던 자리를 자, 두 번의 박스권 구간으로 뭐하고 있다? 자, 소화를 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소화를 본인들이 의도한 대로 진행이 됐다라면은 다시 올라가는 상승은요 생각보다 쉽게 나올 겁니다. 장담해요.
예. 그런 과정이 지금 저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말이 되냐? 지금 8개월 동안 주가가 얼마나 빠졌는데 그런 상황을 얘기하냐? 자, 얼마나 빠진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뒤에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얘네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얘네들한테는요, 이 과정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과정의 일부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포기하면 안 된다 말씀드린 거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 또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서 손실을 최소화시켜 놓는 게 중요하다. 왜? 그래야지만이 올라가는 상승이 진행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은 더 극대화될 거니까. 자,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를 수차례 반복하는 이 구간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처음에 10만원 밑에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네가 언제 그랬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엔캠이라는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왔던 거를 아시는 분들은 다른 반응일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도 2일 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좀 찍었었죠. 자, 그리고 엔캠 영상만 하더라도 총 400개 정도 됩니다. 자, 그 중에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자, 7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확인만 해보자면은, 자, 7월 22일 날 아까 정말 좀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가 뭡니까? 자, 더 이상 나올 오버행 이슈를 물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당시에 영상을 좀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어떠한 대응을 해왔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실제로 주가가 빠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평단을 낮추는 게 최우선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를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분할 매도 관점으로 타점 나눠서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7월 22일입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던 평균 단가가 얼마다? 22만 7,500원이에요. 그리고 1월 달에 타점을 93,000원 잡았다는 것 또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었죠. 이 당시에는. 예. 이 당시에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진행하면서 이 22만원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분할매도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뒤에 21만원까지 평단을 낮췄다는 것까지가 제가 이 7월 22일날 여러분들께 맞춰드렸던 대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 극단적인 예로 7월 22일날 여러분들 21만원까지 맞춰놨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 뒤에 나온 상승이 어디까지 갔다 있습니까? 22만원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고 그 뒤로도 변동성은 계속됐기 때문에 이 대응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었다. 왜? 우리가 하는 대응은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내려갔을 때 매수를 다시 함으로써 평균 단가를 낮추고 보유량을 늘리는 그런 대응이기 때문에 저는요, 이 대응이 앞으로도 이 엔캠의 변동성에서 가장 알맞은 대응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해요.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기 직전의 타점을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평균 단가는 획기적으로 낮아질 겁니다. 그만큼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도요, 매물대가 이렇게 생겨버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지는 못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세적으로 시간을 두고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N자형 패턴을 그리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올라갔을 때 팔고 밑에서 산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상승에서 현금 확보하고 내려왔을 때 더 많은 물량을 사는 데 사용한다면은 이런 대응이 여러분들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빠진데도 불구하고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켜본 경험도 있고, 지금 이 자리도 결국엔 뭐다? 세력들의 작전의 일부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앞에서 계속해서, 자, 공급 계약으로서 상승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도 수차례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급 계약을 확정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네임밸류의 어떤 회사와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만 하나만 나오게 주게 되면요, 매물대 가벼워지게 돼 있죠. 외인들 다 이탈해가지고 더 이상의 수급들의 쏠림도 다 해소를 시켜놨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왜 박스권을 만듭니까? 주가가 그냥 떨어져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렵죠. 어려운데 해야지만이 여러분들 엄청난 손실을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타점에 대한 부분들은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는 문자, 이유와 방법 설명해 드리고 금액 확실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자는 뭐 비용 발생할 적이 없고요.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거예요. 엔캠이라는 종목에서 많은 수익도 내봤지만 손실하신 분도 많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니까 편하게 이용을 하시고요. 받아보시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전달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제 개인 번호를 알고 계셔야 돼요. 010-4920-8706번. 자, 이게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 놓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이 누군지 알겠죠. 그분들한테 답장으로서 타점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겠죠. 저는 오히려
지금 이 MSCI 편출이 트리거가 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이제부터 본격적인 저점을 잡고 이탈을 만들어낼 만큼 만들어낸 세력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만들어내는 구간으로 이용할 것이다. 100% 확신하기 때문에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엔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고, 자, 대응을 가능한 기간, 가격적 메타 좋은 구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는 그다지 길지 않을 겁니다. 빠르게 선점하셔서 올바른 수익을 다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좀 마무리할 건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보충을 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항상 영상을 찍고 밑에 더보기란에 자, 구독자 이벤트 참여 링크 달아놓잖아요. 자, 이 링크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 현재 평단이라던가 현재 상황, 수급, 쏠림 뭐 이런 것들, 비중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 비중이 지금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는 것과 모르고 대응 도와드리는 것은 자,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다 하신 분들은 보다 좀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자, 요 방법 저는 강추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을 알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제가 세밀한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요 링크 클릭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질문 남기실 수 있는 양식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양식에 따라서 작성만 해놓으시면은 제가 내일 장 시작 전에 약속드릴게요. 대응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다 적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함께 대응하실 분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했습니다. 편한 거 이용하시고 정말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